지난번 900평 강아지 운동장 창업 이야기가 조금 호응이 있어서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최근에 제가 토지를 매입해서 또 다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어, 부동산 거래. 사실 아파트면 간단하죠. 딱 정해져 있고 뭐 사실 등기 깨끗하고. 그런데 토지는 저도 이번에 진행을 해봤지만 신경 쓸 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뭐 어떤 용도인지,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실제로 거기서 진행을 할지 고민도 해야 되고, 매입을 한 후에도 뭐 행정 처리가 굉장히 많아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사업자 토지를 매입할 때 꼭 확인할 5가지 이야기 말씀드릴게요. 먼저 조금 제 기준에서 추상적인 얘기부터 말씀부터 드릴까 해요. 저도 이번에 토지를 매입할 때 실제 임장을 30번 이상 다녀왔거든요. 지방인데 당연히 기름값도 많이 쓰고 시간도, 그리고 육체적 그 피로도도, 노동도 많이 하고 나서 결정을 한 건데, 당연히 그 정도 노력은 들여야 생뚱맞은 땅에 땅을 사고 개발을 해도 실제 사업으로 연결을 하고 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첫 번째 조건부터, 확인할 내용부터 시작을 할게요. 제가 임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제가 매입하는 그 토지 인근의 주변 식당들 그 수준이었습니다. 당연히 임장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다 먹어보고 뭐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죠. 종류도 중식, 한식, 뭐 일식, 요즘엔 퓨전도 많고 그 식당들이 많은데 이 동네는 어떤 게 많이 팔리는지, 그리고 어떤 식당이 붐비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식당은 똑같은 동종업을,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 연령층, 그리고 뭐 어떤 종류의 음식이 사랑받는지를 파악을 해야 일단 동네 분위기를 잘 알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동네 식당과 더불어서 주변 인심이에요. 음, 조금 웃기긴 한데 저도 매입하려는 토지의 인근 주택가를 한번 싹 돌았어요. 그래서 동네 분들이랑 뭐 말씀도 나눠보고 여기 뭐가 필요할까요? 의견 조언도 조금 구해보고,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식당이 자주 망하고 또 어떤 식당이 잘 되고 이런 얘기를 또 잘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주민 인심이 그 정도 정보도 공유를 안 한다면은 과연 거기서 내가 사업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사실 거기서 쭉 계셨던 분들만큼 그 지역의 수요나 또 뭐 공급에 대해서 잘 파악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음,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 인심이 박한데 과연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쭉 같이 지낼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저는 뭐 이 주변 식당들의 수준, 그리고 주변 그 주민들의 인심,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. 두 번째는 그 인근 업종 분석인데요. 요즘은 뭐 네이버 지도만 켜보면 뭐 식당이 몇 개고 뭐 어떤 업종인지 이런 게 분류가 다 되더라고요.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로 한번 가봐야 돼요. 장사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사회 활동이 그렇지만 장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제가 대기업처럼 뭐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만큼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제가 식당을 하면 옆에서 카페를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즐길 거리, 그걸 누가 또 만들어 줘야 되고,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, 그리고 어느 정도
장사가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주도 어디에 그 유명한 고기국수집이 있어요. 근데 하루 종일 줄 서는 사람, 대기자로 가득하겠죠. 근데 보면 음, 꼭 그런 집 옆엔 또 다른 뭐 번듯한 고기국수집이 또 경쟁사가 있더라고요. 근데 대기자 중에서는 그걸 뭐 이것도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? 기다림에 지쳐서 거기까지 갔다가 발걸음을 돌리기가 또 싫어서 옆집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인근 업종 분석을 하라는 게 뭐 초대박집 고기리의 들기름 국수라고 할까요? 그 정도의 초대박집이 있으면 옆에 비슷한 걸 차려도 어느 정도 낙수 효과를 봅니다.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뭐 카페면은 카페도 종류가 많죠. 마카롱을 파는 집이면 옆에서 까눌레를 팔 수도 있고 또 머핀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너츠를 또 할 수도 있고 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가게 모델 그 상권이 형성이 되면 서로 좋은 거예요. 세 번째, 제가 통행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강남이 왜 상가 월세가 비쌀까요? 당연히 사람이 많아서겠죠. 유동인구가 뭐 명동도 마찬가지고. 근데 아무리 시골이어도 저도 이번에 같은 경우였어요. 차량 통행이 많으면은 장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어, 그러니까 아무리 시골이어도 차량 통행이 많으면 어, 거긴 포텐셜을 갖고 있어요. 그 땅은. 그래서 뭐 간이 음식점이라거나 아니면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하더라도 이 지나다니는 차가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 아니면 뭐 휴양객들인지 그걸 파악이 되면 뭐 업종 정하는 건 너무 쉽죠. 잠깐 머물렀다 쉴 공간인지 아니면 여긴 항상 막히는 구간이어서 잠깐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건지. 예, 도심은 당연하고요. 음, 시골이어도 통행량이 많은지 좀 판단을 하시면 이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좀 잠재성을 판단하는데 조금 용이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 시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저도 이번에 조금 무리를 해서 많이 깎았어요. 주변 매물들 금액대가 어마어마하던데 좋은 부동산을 만나서 조금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를 받았고 물건 사는데 안 깎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저도 조금 후려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금액을 얘기를 해서 절충안을 찾아서 뭐 주변 시세보다는 꽤 저렴한 가격으로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. 그 감정 평가사분들 도움을 받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아는 건 뭐 전문가가 뭐 1등 아니겠어요. 예, 다섯 번째는 지목을 확인하는 겁니다. 지목, 토지 용도인 거죠. 토지도 뭐 도시에만 살던 사람은 이게 대지인지 밭인지 아니면 국어인지 뭐 전문 용어가 너무 많죠. 한 26개 정도 토지의 용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용도인지 알아야 매입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적절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 예, 사기를 피하는 거죠. 진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맹지를 사서 피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맹지 말 그대로 동떨어져 있는 땅이에요.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아주 멀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그 내가 산 땅과 도로 사이에 다른 사람의 땅이 있는 거예요. 그럼 내 땅으로 즉 맹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. 그런 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아, 이 주변 시세랑 비교해서 이거 괜찮은데 해서 샀는데 이게 맹지다.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제 지목을 보다 보면 음, 그러니까 대지로 쓸 수 없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뭐 농지인 경우도 뭐 하다하고요. 국가 땅이 내가 매입하려는 땅을 가로지르는 뭐 또
도로 계획이나 뭐 이런 계획들이 있죠.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제가 이번에 일 처리를 하면서 좀 중요하게 봤던 게 행정 처리예요. 음 뭐 지하수를 쓴다면 수질 검사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. 그리고 토지의 용도 변경, 그리고 영업 신고. 영업 신고를 하려면 또 각종 교육을 받아야겠죠. 뭐 안전 교육, 뭐 위생 교육 이런 게 있을 것 같고, 또 하나 제가 중요시하는 게 알바생들 통근 거리예요. 사업을 하다 보면 또 확장이 되다 보면 결국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, 그분들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일단 통근 거리가 뭐 짧거나 아니면 편해야 되잖아요. 그런 위치여야지 사람 구하기도 쉽습니다.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알바생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다들 한결같이 너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데 아니면 동떨어진 데는 피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업을 키우려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알바생들을 구하기 쉬운 그런 위치, 이것도 토지 매입 시 꼭 확인해야 될 그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 사업차 토지 매입 시 확인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, 혹시나 뭐 토지 매입 전에 아니면 이후에 사업 계획을 하면서도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뭐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